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4월 4일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세상은 늘 그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는 만큼만 돌려줍니다. 자신을 100점짜리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은 그 사람을 100점짜리로 대우하고, 자신을 10점짜리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은 그 사람을 10점짜리로 취급합니다. 3분 만에 행복해지는 유머, 긍정력 중에서 이런 좋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되지만 행복해진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오늘 이야기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 스마일이 창릉 3기 신도시 지도, 이게 조금 이제 대구 역세권까지 해가지고 새롭게 좀 달라져 있는 지도를 제가 이제 다다음 주 한 4월 중순쯤에 원흥역 클래시아 더 퍼스트라는 곳에서 이제 작게라도 이제 저만의 사무실을, 유튜브 감사 스마일 TV 사무실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갖다 놓았던 것이 이 창릉 3기 신도시 지도를 갖다 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던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됐던 것이 창릉 3기 신도시였다. 제가 신도시 경험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신도시 경험이 없다 보니까 1기, 2기 신도시 살아보지도 못했고 경험도 못했고, 그러다가 이제 뉴타운의 경험은 있지만 신도시 경험이 없어서 과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이 주변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6년, 7년 전에 삼성벨트라는 그런 제가 이름을 붙이고, 지금은 이제 창흥천을 따라서 이제 아파트 주거단지가 있다 보니까 창흥천 벨트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일컬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3기 신도시 지도를 제가 감사 스마일 TV 사무실에 제일 먼저 갖다 놨다라는 이 이야기를 오늘 감사님께 이야기 드리면서, 항상 내가 어떤 목표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난관을 슬기롭게, 그리고 그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꾸준히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목표는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쁘게 좀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여기는 장기 투자의 길이 이렇게 험난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보통은 주식 투자를 갖다가 하는 경우를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었는데 1년 이상 주가가 올라가주면 다행이지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경우에는 또 그 동안에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고양시가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많이들 속상해 하시고, 서울만, 강남만, 용산만, 마포만, 성동만 올라서 배 아플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거기가 올라야지만 또 경기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경기가 안 좋은데 왜 부동산만 가격만 올라가느냐,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부동산 가격, 특히 수도권, 서울 아파트 가격은 내려갈 요인보다 상승할 요인이 더 많아 보인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는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 방법인데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로또인가 게르기인가 하남 교산 A 투블럭에 대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사전 청약 당첨자다, 이미숙님 같은 경우에는 꼭 청약하겠다, 너무너무 공부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고맙다고 꼭 번청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또 정말 로또일까요? 라고 또 이야기를 했던 분이 있어요. 정말 로또입니다. 우리가 로또가 어떤 분들은 10억 로또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억, 3억도 로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무지에서 겁도 나고 집 사는 시대는 끝났다 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던 마르첼로 79님께서는 아마 79년생이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집 사는 시대는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집값이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요인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말을 너무 조리 있게 못하신다라는 건이랑 소리랑 님께서 듣다 꺼버린다는 이야기에 내가 너무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구나, 반성도 하고 더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다르구나.
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오늘 사람은 다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감사 스마일이 제가 20대부터 30대 부동산을 시작하고 지금 이제 50이 되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내 집 한 채가 오르든 떨어지든 내 집 한 채 있으신 분들은 뭐 집값이 많이 안 올라서 속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2년 전에 정말 꼭지점에 집을 사가지고 연끌해가지고 사셨던 분들은 힘들 수 있겠지만 작년에 아무도 집 안 살 때 집 사셨던 분들은 지금 묵고 계실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 1월달, 2월달에 오르기 전에 이제 뭐 강남이라든지 뭐 용산이라든지 서울 주요 지역에 집을 사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어떤 마음으로 또 제 방송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람은 다 틀리고 본인들이 살아왔던 방식도 다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오늘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 방법이 4월 1일부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 조건은 똑같은데 여기에 보면 1단계 신생아 우선 공급이 물량의 50%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100세대를 갖다가 공공분양 일반 분양을 한다고 하면 이제 50세대는 신생아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 공급 1순위자로 30%를 갖다가 이제 배분하고 나머지로 이제 신생아라든지 우선 공급이 안 되셨던 분들이 20%에서 추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여기에도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잣돈이 있고 내가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은 공공분양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민간분양 청약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민간분양 청약도 당첨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이라도 기축에 있는 아파트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를 매수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작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신생아를 갖다가 이제 낳는 가정 그런 세대가 앞으로 내 집 마련이 조금 더 쉬워질 것이다. 물론 지금 신생아 전세담보대출도 있고 주택담보대출도 뭐 저리로 지금 해주는 거 있지만 이렇게 물량을 갖다가 50%를 갖다가 따로 빼가지고 신생아를 갖다가 말 그대로 이제 낳은 가정에 먼저 주겠다라는 이 이야기는 오히려 이제 신생아를 갖다가 갖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는 정말 지금 날벼락 같은 소식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마냥 공공분양만 노리지 마시고 그렇다고 나는 종잣돈도 없고 지금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지금 뭐 여러 가지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분양을 갖다 기다리겠다고 하시면 기다려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기본 조건하고 내가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본인이 미리미리 공부하셔가지고 부디 그런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청약에 도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보면 이 조건, 기본 조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청약 통장도 가입을 안 하고 공공분양을 갖다가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주택자 분들이라든지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 앞으로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또 스트레스 DSR 지금 현재 2단계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소득이 좀 적어도 내 집 마련하기가 좀 쉬웠는데 이제는 소득도 적고 대출도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20대나 30대가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는 게 더 용이해졌다. 지금 50대, 60대 직장 없으시면 대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유념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레미콘 공장이 토탈 3개밖에 없습니다. 삼표 레미콘 흥납공장하고 신일 CM, 레미콘 천막 콘크리트 공업 서울공장 이것도 거의 서울과 경기에 맞닿아 있는 성남시와 맞닿아 있는 곳이 2곳이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창릉 쪽에도 지금 레미콘 공장이 하나 있는데 야, 이 서울시 레미콘 공장이 왜 중요하냐? 앞으로 서울의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아파트를 지으려면 레미콘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이 레미콘 공장이 이렇게 적기 때문에 3년 안에 지어지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부수고 새로 짓는 거는 최소 8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울의 신축 분양, 재건축, 재개발 기다릴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공교롭게 오늘 4월 4일 11시에 탄핵 선고 결정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저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갖다가 유의미하게 끼칠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감사님께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삼성에 드디어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 봄꽃이 많이 안 펴서 아직까지 날씨가 좀 쌀쌀한데 그래도 이제 벚꽃에도 꽃망울이 지금 맺혔고 이거는 지금 매화꽃 같은데 벚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4월 한 중순에서 말 정도가 되면 이제 따뜻한 또 벚꽃도 만개하게 되고요. 창릉천의 벚꽃이 정말 장관입니다. 그래서 꼭 시간 내셔가지고 제가 창릉천 벚꽃 개화되는 시기에 다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소식은 띵강남도 아닌데 들썩들썩 한 달 만에 집값 1억 뛴 동네. 여기 어딜까요? 토호구역 재지정의 풍선효과 일어나야 될 그런 지역 마포라든지 강동, 성동의 집값이 지금 들썩이고 있고요. 아이언 뉴타운의 대장인 마레프가 주간순위 1등으로 지금 랭킹이 되었으면서 둔촌동에는 올파포, 고덕동에는 그라시움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좀 가졌다고 합니다. 풍선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지난 주말 그리고 이번 주중에도 마레프라든지 마푸자라든지 이쪽 마포에 있는 아파트들 사람들이 많이들 관심도 갖고 임장도 오시고 실제 계약으로도 좀 많이 일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갖다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실제 실거래가가 지금 올라와야지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인지하는데 제가 이제 부동산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어제 4월 3일 신고가가 의외로 서울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마포라든지 성동이라든지 또 과천 판교 그리고 심지어는 또 고양시 또 저녁에도 진짜 지금 실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금 매물을 갖다 의뢰해 주셨던 매도인분들이 거래가 됐다라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지금 고양시가 매매가 안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덕양구에 있는 삼성벨트, 삼성원흥, 지축, 향동, 덕은 쪽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의 4월 4일 11시에 선고가 나오겠지만 어떤 선고가 나오더라도 이제 정책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제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기각이 될거나 인용이 될 거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저는 그거에 다 떠나서 어찌됐든 간에 오늘 선고 결정이 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라든 움직일 것이다. 물론 더 안 좋은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결정이 그래도 4월 초에 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또 고양시 유튜버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 드리면 고양시도 풍선 효과에 분명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찐강남도 아닌데 지금 집값이 1억 원 뛴 동네가 지금 마포라든지 강동 고덕 그라시움이라든지 강동구에 있는 둔촌동의 올파포가 분명히 다들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고양시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특별히 감사드리게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아직 고양시에 매도를 갖다 생각하는데 매도가 좀 안 되셔가지고 고민이신 분들 지금이라도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또 매수 타이밍을 갖다 재고 계시는 또 무주택자분이라든지 1주택자분들 계시면 오늘 11시 이후에 그런 결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4월 중에 그런 결정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어제 조리 있게 말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조리 있게 말을 잘할까 또 고민을 하게 되고 저에게 칭찬의 이야기를 갖다 해주시는 감수님도 많이 있지만 저에게 또 질책 했던 이야기 반복적으로 하지 말아 달라는 또 그런 이야기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런 또 저에게 또 쓴소리를 갖다 해주시는 감수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발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없다. 이거는 서울 부동산 숨고르기. 이거는 정부에서 이제 이야기가 듣고 싶은 이런 이야기일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모르겠어요.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천 건이 넘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토제로 거래가 끊겨가지고 4월은 3천 건대로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가 이제 만약에 거래가 많이 안 됐으면 저는 상대적으로 서울과 맞붙어 있는 경기도 F4 포함해가지고 남양주 다산이라든지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일산 킨덱스라든지 파주 운정 신도시라든지 검단이라든지 김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수요가 있을 것이다. 아직 4월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4월 중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제 집값의 상승을 갖다 막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은 정부 정책보다 한 단계 지금 한 발 앞서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토지를 확대했고 이제 대출 규제도 이렇게 묶고 여러 가지로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쪼이고 이러면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안 하겠지라고 이제 정부에서는 생각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토지의 재지정 여파로 해가지고 사울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도 보고 있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한다고 해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런 수요라든지 그런 나의 그런 욕구를 갖다가 막을 수는 없거든요. 잠시 잠깐 이걸 억누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정부에서는 4월만이라도 지금 움직이지 않기를 갖다 바라지만 저는 서울 전역으로 이제 확산될 분위기가 4월에 이제 이렇게 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만약에 서울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반대로 경기도가 먼저 움직일 거라는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모두 줄어든 상황은 맞지만 이게 잠시 잠깐이 될지 아니면 4월 끝날 때까지 이런 분위기에 갈지는 제가 실시간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제가 지금 단톡방에 들리는 뭐 신고가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지금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매수하고 있다, 매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신문 기사만 보고 지금 좀 서울 부동산은 이제는 좀 거래가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지우시고 한번 상황을 한번 지켜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저는 고양시도 지금 거래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3월달에 실거래가 지금 한 달 꽉 채워가지고 또 나오게 되고 또 만약에 4월 초에 거래를 했다고 하면 5월 초에 이제 또 실거래 신고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실거래 신고를 늦게 합니다. 만약에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다라고 하면 실거래 신고를 빨리 하게 되는데 한 달이라도 이거 최대한 뭐 늦게 하고 빨리 하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고양시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고양 특례시 AI 특례시로 첫 발에 딛는다. 성사동의 원남역 근처에 있는 성사 창조 혁신 캠퍼스가 AI 캠퍼스로 지금 구축되었다고 최종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 AI 캠퍼스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AI 교육 시설로 해가지고 이제 AI 전문가들의 기술 공유와 협업 그리고 AI 기술 창업 기획이라든지 멘토링 시창업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선정으로 경기도와 함께 고양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AI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금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가 스마트 시티의 선도 도시로 지금 선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고양시가 앞으로 AI, 그다음 드론 UAM,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 그리고 영상 미디어 콘텐츠, 그 다음에 바이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도 이제 취업 연계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스마트팜이라든지 문화 콘텐츠, 바이오 헬스, 자율주행까지 같은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AI 캠퍼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고양시는 안 돼가 아니라 이제 고양시는 이제 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GTX-A가 여러 가지의 고양시의 일자리를 가져다 줄 것이고 더 나가서 이제 서울과 맞붙어 있는 마포 상암 상암 DMC가 더 확장되고 또 서울 재창조 상암 재창조를 해가지고 또 갈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불광역에 있는 또 혁신파크 부지도 또 개발 계획이 또 잡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양시의 큰 하나의 또 좋은 일자리가 또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거듭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 드리면 감사 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집 마련하는데 공공분양을 갖다가 기다리고 계실 텐데 공공분양으로 해서 당첨되기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공공분양을 갖다가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공분양을 갖다가 당첨을 갖다가 받으려면 미리미리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또 채워야 될 점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스님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